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그만. 평범한 재혼 생활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아주버님의 낯선 다정함. 지금 은정의 금지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42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재혼이었죠.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저에게 이번엔 분명 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 현우는 대기업 간부였고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안정이라는 건 때로는 무미건조함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현우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이런 문자가 오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곤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죠. 가끔 현우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반가웠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래요? 아, 뭐 별거 없어. 그냥 바빴어. 그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 고요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났을 때의 그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였죠. 그때는 절망이었다면 지금은 체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난달 현우의 형인 성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10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로 홀로 지내던 분이었어요. 최근에 집안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오셨죠. 47살인 성우는 한때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장남이었습니다. 형이 이사 왔으니 가끔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현우가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진 터라 누군가가 더 들어온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키가 현우보다 조금 더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있었어요. 실패와 이혼을 겪으며 생긴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죠. 처제, 안녕하세요. 폐를 끼치게 되네요.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분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무언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식사 자리는 어색했어요. 현우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성우도 조심스러워했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를 말이죠. 낯선 다정함 성우가 집에 오는 날이 늘어갈수록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차려놓은 음식에 항상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제가 손맛이 정말 좋네요. 이런 집밥을 언제 먹어봤나 싶어요. 현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회사 일 생각에 잠겨 있곤 했죠.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미하며 드시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밑반찬은 뭘로 하셨나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누군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고 고마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또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는 이미 와서 거실에 앉아 계셨죠. 평소 같으면 남편을 기다렸겠지만 그날은 그냥 둘이 먼저 식사를 했어요. 처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로웠죠.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현우에게 말하면 자신을 탓하게 될 게 뻔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한 여자의 투정쯤으로 들릴 테니까요. 가끔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죠. 그날부터 저희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성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던 시절의 성공과 실패,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들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저도 한때는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장남으로서 부모님 기대도 컸고 스스로도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니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실패의 종류는 달라도 상처받은 마음은 비슷했으니까요. 저 역시 첫 번째 결혼의 실패로 많이 아팠거든요. 현우와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아니, 시도해본 적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워낙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우와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도 저와 대화할 때는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마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성우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제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감정이 과연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제 남편의 형이고 저는 기혼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용한 밤에 동행 현우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바빠졌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성우가 더 자주 들렀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더 자주 와야겠어요. 처제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성우의 배려였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이상했거든요. 남편이 없는 집에 형님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를 줄여놓은 상태였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성우는 소파 한쪽 끝에, 저는 다른 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성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범했던 하루를 간단히 얘기했어요. 장 보러 갔던 일, 집 청소한 일,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처제는 늘 바쁘게 사시네요.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심심해서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할 일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래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아마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하죠.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을 나누니까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성우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불 끌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이 어두워지자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은은하게 비췄어요. 어둠 속에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런 고요함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을 때의 침묵과는 달랐어요. 현우와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와의 침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편해요. 성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그 짧은 대화 후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내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난다는 게 아쉬웠어요.
성우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시더군요. 처제, 내일도 괜찮으시면.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제 대답은 즉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성우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름의 무게 며칠 후 저녁 현우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성우는 어김없이 와서 함께 저녁을 드셨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우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접시를 닦고 저는 물기를 닦아 정리했어요. 자연스러운 협업이었습니다. 처제,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라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정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성우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은정아라는 호칭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한 후로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현우도 대부분 여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사모님 또는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성우도 지금까지 줄곧 처제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도 아내도 처제도 아닌 그냥 은정이라는 한 여자로 인식받는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둘 다 뭔가 변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흐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정아라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단순한 호칭 하나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우와 결혼한 후로 저는 점점 개인보다는 역할에 치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은정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죠. 다음 날 성우가 왔을 때 저희는 서로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식사 중에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들으니까 새로웠어요.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말했어요. 은정 씨. 이번에는 아가 아니라 씨를 붙였습니다. 좀 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호칭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이름이었어요. 네.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호칭이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거리 말이에요. 그날부터 성우는 저를 은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균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우와 있을 때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대신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죠. 설거지를 할 때 성우가 제 뒤로 지나가면서 살짝 스치는 순간, 텔레비전 리모컨을 건네받을 때 손끝이 닿는 순간, 이런 사소한 접촉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바빴어요. 승진 발표가 다음 달이라고 하더군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술자리가 있다며 나가곤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도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나야 해. 네, 알겠어요. 이제는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우와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우가 일찍 왔습니다. 저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간단한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차림새였습니다. 은정 씨, 오늘따라 예쁘네요. 성우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네? 그냥. 그런 말이 나왔네요. 성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온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 평범한 원피스 차림의 제 모습이 예쁘다고요? 현우는 언제 저를 예쁘다고 해준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우를 단순히 남편의 형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성우도 저를 단순히 동생의 아내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신경을 썼어요. 음식 배치도 예쁘게 하고 앞치마도 벗었습니다. 거울도 한 번 더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오늘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기뻤어요. 실제로는 평소와 똑같이 만든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실제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걸 느꼈거든요. 아마 성우와 함께하는 시간 때문이었을 거예요. 형님 덕분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제 말에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은정 씨와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간절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감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진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지방 출장을 간다며 3박 4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성우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거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성우와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날씨와는 상관없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은정 씨. 성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성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기색이 있었어요. 네. 제 대답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것 같아서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우가 손을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제 손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지만 섬세해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손을 천천히 움직여서 성우의 손 위에 살짝 올렸어요. 성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은정 씨. 성우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저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랬어요.
가족도 처제와 형님도 아닌 그냥 은정과 성우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십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현우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간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메마른 채로 살았는데 다시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어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우의 손길을 되새겼어요.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경기의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출장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계약은 성사됐지만. 현우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때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회사 일 얘기를 조금 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묵묵히 밥을 드셨어요. 저는 현우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탈감도 느꼈어요. 3박 4일 만에 만난 남편이 저에게 묻는 건 뭐 특별한 일 없었냐는 정도였거든요. 성우는 현우가 돌아온 후 며칠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성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서 성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또 출장을 간다고 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은정 씨. 현관에서 성우를 마주친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형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번 일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피했거든요. 은정 씨, 지난번 일.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은정 씨, 저 요즘 혼란스러워요. 성우가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은정 씨 생각이 나요. 성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형님이 오지 않을 때 계속 기다렸어요. 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은정 씨.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더 확실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눴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평범한 하루의 그림자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새벽에 들어와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회사로 떠났어요. 다녀오겠어라는 인사도 건성이었죠. 현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성우가 왔습니다. 현우가 출근한 직후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정 씨, 형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낮의 밝은 빛 아래에서 마주하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성우는 식탁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은정 씨,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알고 있어요. 복잡해지겠죠. 저도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제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칭찬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의 손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성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단순한 인사치레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눴어요.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사이였거든요. 저녁 무렵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성우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은정 씨.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성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성우가 떠나고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을 때도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네, 조용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여전히 바쁘고 저는 여전히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고 성우는 여전히 가끔 오는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느끼고 있는 변화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현우는 평소처럼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고지라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내비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네. 현우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나요?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평소에 현우답게 관심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우에 대한 감정과 현우와의 결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현우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올 거고, 성우는 틈틈이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낼 거고, 저는 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 감춰진 진실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 사람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